여러분 반갑습니다. 캐치TV의 새로운 크리에이터 연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저는 한 주간의 이슈 속에서 취업준비생을 위한 소식, 취업준비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와 상식들을 골라서 매주 한 번씩 전해드릴 거예요. 정말 많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살펴볼 소식은 이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일본 총리 교체의 키워드인 의원 내각제와 취업시장 동향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얼마 전에 일본의 새 총리로 스가 요시히데가 지명이 됐었죠. 일본 집권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에서 스가 총리는 전체 535표 중에서도 77.6%에 달하는 337표를 획득을 했고요. 이 선거는 국회의원과 도도부현 지부 연합회 대표들의 참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국민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행정 업무를 총리가 수행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총리가 아베 신조였고요. 어쨌든 그래서 국가의 수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우리나라랑 달라요. 일본 국회는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과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양원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의원은 내각 총리 대신을 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은 총리 투표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총리 대신은 반드시 중의원 출신 중에서 선발을 해야 하는데 당연히 중의원을 많이 보유한 정당이 국회의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스가 총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새 총리가 선출이 되면 그를 둘러싼 내각도 새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아베 정권이 교체가 된 이후에도 외교 측면에서 조언을 구하겠다고 밝히고 실제로 아베 내각에서 일했었던 인물 일부를 그대로 기용을 하면서 한일 관계의 냉각기는 지속될 거라는 분석이 거의 확실시가 됐죠. 안타까운 건 한일 관계의 악화가 취업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갈등이 본격적으로 심화되기 시작했던 지난해 일본 취업자 수가 급감을 했고요. 그해 9월에는 개최 예정이었었던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 취업 박람회가 일본 기업의 비중을 줄이는 등의 여러 대안책을 검토를 하다가 결국 취소가 됐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입국 제한이라는 외교 문제가 추가로 발생을 하면서 취업준비생들의 취업과 입사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했었고요.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대책이나 예방책 혹은 발생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를 할 수 있는 준비책이 필요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볼게요. 혹시 취업준비생이세요? 그러면 더 주목하세요.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20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청년 특별구직 지원금을 시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원 대상에 제한이 있어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나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 중에 미취업자 혹은 새롭게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자만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업 성공 패키지 1유형에 참여를 해서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 혹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1차, 2차 신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 신청자의 지원금은 9월 25일로 추석 전에 지급이 될 예정이에요. 참고로 2차는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가 신청 기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4차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 후에 재공지가 될 예정이고 세부 내용이나 일정들이 변경이 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도 내가 해당이 되는 것 같다 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을 하세요. 추가로 청년 특별구직 지원금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은 특보 프리랜서 고용 안정지원금도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주의해야 할 점은 두 정책 중 하나에만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본인에게 더 적합한 곳에 지원을 하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확인할 키워드는 시사상식과 관련된 자율주행차의 오토파일럿이에요. 자율주행차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테슬라? 그럼 테슬라 차량을 운전자가 일일이 조작하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토파일럿이라는 자율주행 기능 덕분이에요. 사실 오토파일럿은 항공기나 로켓 같은 비행체의 자동 조종 장치를 일컫는 말인데 현재 항공기에서는 오토파일럿이 작동할 수 있는 범위가 지상활주와 이륙을 제외한 전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오토파일럿이 된다고 해서 조종사가 비행기에 안 타나요? 다 탑승하죠.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나 환경에 따른 세부적인 설정과 변경을 직접 해야 하고 또 오토파일럿이라고 해도 작동 불가능한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자율주행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미래형 자동차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니까 고민을 하다가 자율주행차를 샀어.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납니다. 내 차가 뭔가를 쳤어요. 이때 책임은 대상을 감지하지 못한 시스템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운전자에게 있을까요? 최근에 미국 사법당국이 자율주행차로 인한 세계 첫 보행자 사망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운전자가 차량을 안전하게 통제하고 운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이 사건의 재판은 내년 2월에 진행이 되는데 재판 결과가 전 세계 자율주행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을 위한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이야기, 여러분은 또 어떤 소식이 궁금하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핵심만 담아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